지금의 민주당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는 지금의 민주당은 선동주의적 독재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심하게 말하면 심하게 말하면 나치가 바이마르 공화국 이후에 히틀러가 권력을 잡던 나치 때 그때 히틀러가 수권법이라는 걸 발동해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국가의 모든 걸 입법, 사법, 행정을 진짜 손아귀에 쥐어버립니다.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을 위해서 법을 만들고 이재명을 위해서 당헌당규를 개정을 합니다. 이재명의 방탄을 위해서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재명을 위해서 뭘 못하겠습니까? 언론도 마음대로 쥐고 흔들고요. 이재명을 위해서 법원도 쥐고 흔들고 헌법재판소도 쥐고 흔듭니다. 탄핵을 밥 먹듯이 했고요. 예산이고 뭐고 모든 것들을. 이런 정당이 제대로 된 정당인가? 저는 이거 독재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만을 위해서 나라의 시스템이나 제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들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이런 정당이 독재 정당 아니면 뭡니까? 이재명에게는 상권 분립의 원칙이나 민주주의 지켜야 될 법질서 그런 거 없습니다. 자기네 보스한테 이재명한테는 그런 게 해당되지 않나 봅니다. 이런 정당을 뭐라고 합니까? 독재 정당이라고 합니다. 이런 지도자를 독재자라고 하죠. 민주당에 민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민주당은 현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좀먹고 있는 선동주의적 독재 정당입니다. 해외에도 이런 사례들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해외 사례들 많이 읽어봤는데 딱 그 모양을 지금 이재명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운동권의 후신이고 386들이 주축이고 대한민국의 진보를 앞장서게 만들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재명 옆에 민주당 옆에 달라붙어 있는 과거 진보 출신 인사들 그 사람들 뭐 하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부 자기 밥그릇 경쟁하고 있습니다. 심한 말인가요? 아닙니다. 교수들, 학자들, 운동권 출신 인사들 전부 한자리 할 생각, 나중에 장관이 되든지 무슨 전문위원이 되든지 뭐 연구 용역을 따든지 해서 다 그렇게 밥그릇 나눠 먹는데 익숙해졌거든요. 십수년간. 진보 진영도 그렇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 다 그거 하려고 1년 전부터 2년 전부터 다 줄 서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진보입니까? 아닙니다. 진보의 탈을 쓴 밥그릇 귀신들입니다. 똑같습니다. 진보나 보수나. 누가 누구를 욕합니까? 이 사람들이 진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악귀들입니다. 똑같아요. 똑같아. 진보라고 말한다고요? 진보, 말은 진보라고 하지만 행태는 똑같습니다. 아주 나쁜 사악한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 이게 뭐냐면 자기 측근들에게 밥그릇 나눠주는 독재자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그런 정당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천도 충성을 바치는 사람들에게 국회의원 공천을 주는 정당이 됐잖아요. 실력 좋은 정당이나 실력 뛰어난 국회의원들 만드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충성도 중심으로 공천을 주죠. 학자들 중에서도 A급 학자들과 가까운 게 아니에요. 이재명을 위해서 거짓말을 용감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좋은 자리를 주고 용역을 줍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임명한 재판관은 헌법재판관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뛰어난 탁월한 재판관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이 진보를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정당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저는 민주당은 독재 정당이라고 생각하고 선동 정당이라고 생각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 단계 앞서가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도 다르지 않습니다. 국민의힘도 다르지 않고요. 민주당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비슷비슷한 정당인데 지금의 민주당은 이재명이라는 독재자 때문에 더 끔찍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정당들이 좀 발전적으로 해체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제 말이 너무 비관적이고 흉악한가요? 아무튼 사실은 사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 말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유튜브와 기자들까지 이렇게 줄 세워버린 정당 민주당입니다. 야, 기자들이 이렇게 줄을 세웁니까? 정말 대단해요. 대법원 3심이 5월에 나와야 맞죠? 스카이세븐틴님 3심이 5월에 나와야 맞는데 아이고 저도 대법원도 못 믿겠습니다. 지금 뭘 믿을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은 권력자 앞에서 판사고 교수고 기자고 유튜버고 권력자 앞에 힘센 권력 앞에서는 납작 엎드리는 완전히 그냥 그런 나라가 돼버린 것 같아요. 대법원이
용기를 내주기 바랍니다. 진짜 용기가 바른 말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하기 위해서 용기가 필요하다는 게 이게 참 답답한 세상이 된 거죠. 민주주의 나라에서는 그러면 안 되죠. 장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 판결. 국민들을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번 대선과 관계해서 정말로 트럼프 미국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재명이 뭐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이재명은 그런 말 안 할 겁니다. 아마 부자문 조심하느라고. 그건 자기 전공 영역도 아니지만. 근데 그 부분 트럼프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트럼프 시대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 이거 되게 중요한 기준이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기제가 견제하려는 심리가 있기는 있습니다. 분명히. 너무 한 사람에게 모든 걸 다 몰아주면 위험하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죠. 사람들은. 그래서 이재명의 손아귀에 지금 현재 입법부 국회가 이재명의 손아귀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사법도 쥐려고 하고 행정까지 이재명의 손아귀에 다 쥐면 진짜 독재 완성인데 과연 이렇게 국민들이 만들어줄 수 있을까? 이렇게는 아니지 않나? 라는 그런 견제 심리가 중도층에서 좀 강하게 발동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런 견제 심리가 발동했을 때 이재명 말고 그럼 다른 쪽으로 표가 가야 되는데 갈 수 있으려면 김문수보다는 당연히 한덕수가 더 좋은 선택일 수 있겠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김문수 아닌 선택이 더 중도가 표를 보내기에 더 좋은 선택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권 연장이라고 할 것도 없다니까요. 지금 연장할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정권 연장이 아니고 지금은 그 시대를 끝내야 되는 겁니다. 양 정당이 무한 끝장 대결의 정치를 가지고는 정치가 결단 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회 안에 대화라는 게 있습니까? 법안이나 예산을 가지고 여야가 대화를 합니까? 협상을 합니까? 민주주의는 대화로 이루어지는 건데 대화가 없어요. 대화가 없고 그냥 쪽수의 논리가 통합니다. 대화 없이 쪽수의 논리만으로 그냥 가면 그게 민주주의인 것 같아요. 그건 민주주의 아닙니다. 그냥 다수결이면 민주주의인 줄 아는데 다수결은요 지극히 제한된 사안에 대해서 결정하는 원리인 거고 대부분은 타협과 협상을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타협과 협상을 위한 대화 자체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비정상적인 정치를 그만둬야 정치에 희망이 생기는 거죠. 그러려면 과거의 정당을 좀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정권 연장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저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준석이 나와서 민주당이 불리할까요? 국힘이 불리할까요? 저는 이준석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한 5% 정도? 이게 이준석을 지지하는 세력이 한 5%가 있고 이낙연을 지지하는 세력도 한 5에서 10% 사이 있을 겁니다. 지금은 이낙연 대표는 출마한다 안 한다가 아직 확실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막상 여론조사에 이름을 넣고 나면 그래도 5% 이상은 나오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지층이 공고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의 지지층이 있고 이낙연의 지지층이 있어요. 그 말은 그쪽하고도 진지한 협상을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DJP 머니볼님 DJP 협상을 했을 때 DJ가 JP에게 어떤 것까지를 양보를 했던가 이거 한번 잘 기억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처의 장관 자리에 대한 지명권까지를 다 줬고 실질적으로 많은 걸 양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권을 했죠. 그렇게 해서 어찌 보면 처음으로 민주정부의 시대를 연 거죠.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군사 독재 정치 시대가 김영삼을 통해서 완전히 종식된 건 아니었고 김영삼도 결국 민자당 3당 합당을 통해서 들어간 거였으니까 김영삼을 통해서 1차적으로 정리가 된 걸 DJ가 그거를 완전히 정리를 할 수 있었던 건 자기 힘만으로는 안 됐고 결국은 DJP 연합을 가지고 정돈을 하면서 정치를 바꾼 겁니다. 민주주의 정치로 바꾼 거죠. 그 유사한 사례가 지금 만들어질 수 있다면 좋겠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지금은 다수가 국민의힘 쪽에 있는 쪽이 다수라는 거죠. 이 뭔가를 추진하려면.
근데 그 사람들이 철이 들지 않으면 그 사람들의 현실 인식이 여전히 안 돼 있고 자기들끼리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고집을 부리는 순간 그냥 뭐 스스로 그냥 없던 일이 되는 거죠. 당해봐야 합니다. 이재명한테 한번 당해봐야 매운맛을 아는데 당해보면 맛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때는 늦습니다. 전략적인 판단이라도 하라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대단히 좋은 판단이 뭔가에 거기까지 동의를 못하겠다 하더라도 최소한 자기들한테 덜 불리한 게 뭔지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라도 한다면 제가 말하는 그것들이 가장 타당한 방법이다라고 알게 될 겁니다. 아마 저는 김문수 장관 정도 되면 충분히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